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이제 30대, 40대, 50대. 네. 아직 60대는 아니시니까. 그때 이제 10년을 이제 놓고 봤을 때 이제 투자에 대한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으시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예를 들면 옹호사였는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구나. 지금 당장 이슈가 됐다 그래서 그걸 막 바로 반영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시계를 뭐 이렇게 길게 본다던가, 또 뭐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양한 측면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측면도 있고, 또 전혀 그 방향성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뭐냐면은 일단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창 시절에 저는 신문에 경제면이 왜 있냐라고 물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쓸데없는 게 왜 여기 있냐. 그래서 그런 생각 다 건너뛰고 정치면 앤드 스포츠 뭐 이것만 봤던 어린 시절에 그랬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학창 시절에 열심히 그 인문학 공부를 할 때는 사람은 무엇이고 세상은 무엇이고 사회는 무엇인가, 거기에 아주 골똘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가 사회에 나와서 이 투자의 세계에 몸담기 시작하면서, 아, 세상에 또 다른 굉장히 강력한 축이 하나 있었구나. 강력한 축이 있고, 그리고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상당하구나.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와 현실의 차이도 상당하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죠. 그러면서 정확한 판단은 현장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그 현장의 거를 근거로 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결과치가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무엇이 답이냐 하면, 좋은 지향을 가지고 가는 거는 맞겠지만, 그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사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그런 근본적인 지향을 품에 안고, 그 다음 지향점으로 두고 가되, 그거를 구현하는 건 현실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론자 비슷한 수준이었죠. 예전에는? 예. 뭐 그래서 물 발자국이 어떻게 되는지, 인간의 우리는 육식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공부를 하면서 왔죠. 그래서 옛날에 그 도기책방에서 정말 짧게 했던 물건 이야기 얘기도 했던 게 그런 측면의 책들이고, 한데 지금 같은 경우 인간 사회가 극단적으로 변화되고, 또 한쪽에서는 기술의 변화가 인간 세상을 또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거 역사 속에서의 인간과 지금의 역사 속의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저건 옳고 이건 그른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해봤어요. 인간의 존재 양태는 그냥 이렇게 왔는데, 이걸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 녹색주의자들은 인간이 자연을 위해 희생해야 된다고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또 옳은 것인가. 요즘 독일은 녹색당이 또 이번에 올라오죠. 이미 뭐 유럽은 옛날부터 그랬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단 어쩔 수 없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해야 되고, 인간이 사회에서 존재를 하되 어떤 약간의 공존과 씨름을 하는 존재인데, 그 영속성을 위해서 인간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옳겠다 라고 하고,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어디까지 허용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그럼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환경론자들이 나 공해 안 일으킬 거 하고 전기차 타면 되는데, 진짜 따지면 걸어댕겨야지. 그렇죠. 걸어당겨야죠. 걸어댕겨야지. 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건데. 그러면 걸어다닐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이상주의하고 현실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환경을 주장한다고 내가 걸어다닐 거 아니면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절제하고
그 절제하고 그다음에 삼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저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인간이 사는 게 다 죄야. 어떻게 보면 이 그 지구라는 문명, 지구라는 네, 존재. 그렇죠. 예. 인간만 없으면 굉장히 평화롭고 네. 깨끗한 그런. 그러니까 가이아된 지구에 있어서 인간은 굉장히 그 암 같은 존재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기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떤가 공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딘가 위치쯤에서 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영속성이 가능한, 지구와 인간이 모두 영속이 가능한 방향에서 타협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거를 가야 되느냐. 그래서 최근에 유럽에서 원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전 여전히 탈원전주의자예요. 어떤 측면에서. 지금 뭐, 전 탈원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애들은 쉽게 얘기하면 진짜 많은 애들이 다 탈원전주의자였고, 오죽했으면 그냥 다 셧다운 했지 않습니까? 독일은.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탈원전주의자, 아유, 웃기지 마세요. 유럽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근데 저기는 저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전을 해야 되는 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어느 정도 타협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중요한 인간을 결정하는 축이 경제인데, 그럼 이 경제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나요? 아니요. 추상적인가요? 뭐 네, 제가 좀 추상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아니 제 질문 자체가 좀 추상적인 질문이었던 거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유연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하시잖아요. 똑같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해가거나 생각이 변하는 부분들을 뭐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시주에 편승한다라고 또 이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투자자의 입장이라 그러면 이렇게 진짜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는 아니고요. 세상이 변해가고 또 세상이 발전해 나가는 것들에 어느 정도는 순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면서도 너무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이 원칙은 불변의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절대로 그렇게 이제 변하지 않으면 투자를 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서. 예를 들자면 난 담배를 싫어해. 난 그래서 담배 회사는 다 나빠. 다 나빠. 그래서 난 담배 회사는 죽어도 투자를 하지 않겠어. 라고까지 하는 거는 뭐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 담배 회사도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좋은 담배를 만든다는, 뭐 예를 들면 뭐 리를 됐던 어쨌든 전자담배도 만들어보고 또 다른 사업도 유치를 그러면 투자를 하고 안 하고는 별도의 문제지만, 저 회사들이 저런 노력을 하고 한다는 것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데 외면해버리면 투자자로서의 자세는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카지노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하시면 돼요. 그거는 뭐 간단하게 쉽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은 유연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죠. 그리고 아주 좁은 범위에서 투자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있어요. 제가 워낙 요즘에 얘기하고, 워렌 버핏은 기술 투자 거의 안 한다. IBM도 제대로 실적도 못 냈지만 IBM 외에는 거의 투자 안 하더라. 애플은 기술 투자라고 하기 어렵다라고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좁히는 건 상관은 없고,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할 때 다양하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들은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건 뭐냐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쓸 수 있을까? 라는 건데, 저는 꼭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투자 세계는 뭐냐면, 내가 좋은 기업에 참여해서, 내가 인정하기에 좋은 기업에 참여해서 같이 성장해서 보는 게 가장 좋고,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재무적인 필요에 의해서, 재무적 자유를 위해서, 재정적,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 약간 실효 편성해서 나는 대북 관련주 투자해서 수익 났어. 어떻게 보면 이건 기업 투자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거잖아요. 어떤 약간의 도박장에 와서 돈 모으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건 열려있는 세상이니까. 그것도 시장의 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요번에 실제 저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번 대북주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그래, 내가 이제 바텀업주의자고 뭐 그렇게 하는데 굳이 이거까지 건드려가지고 뭐 고객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굳이 이거 해야 되겠어 뻔히 보이긴 하지만 오르니까 좀 마음이 싱숭생숭하진 않으시던가요? 오늘 기분 나쁘더라고요. 남들 다 떨어지는데 그거 또 추가로 엄청나게 오르는 거 보니까 아 조금 더 그래 그 너무 색깔을 입히지 말고 투자를 조금 했어야 된다 하는 거. 이건 그냥 저희 솔직한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뻔히 보였거든. 이번에는 딱 스케줄상 남북 간에 무슨 대화가 있는 게 거의 너무나 뻔히 보였고 그럼 뭐 이거는 무조건 올라가는 주식에 정해진 정답처럼 놓여져 있는 게 있었어요. 한 5개 종목 뻔히 보였거든. 나한테 종목만 얘기하지. 근데 하여튼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시장이 그 잔고가 줄어들면서 걔네들 2배 이상 올라가는 걸 보면서 다음엔 조금 더 유연을 한번 해줘보자 하는 생각은 좀 했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자기 자신한테 더 엄밀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냉철하게 돈을 사용할 때는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대북 투자든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이제 올라가던 그러니까 뭐 약간 시주에 평승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회사를 보지 않고 모멘텀 플레이. 그냥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요.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절대적인 가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유연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해서 버핏처럼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차트 보고 투자를 해서 벌 수도 있고, 테마를 보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데, 그럼요. 다만 세상은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쪽 세상이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야, 한국 주식 세상은 가치 투자 이런 거 없어. 이렇게 보는 거야. 특히 뭐예요? 주식을 해서 조금 이제 돈을 벌었고 그 차트를 어느 정도 맞춘다고 여기신 분들 주변 사람한테 다 그렇게 야 한국에서 이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도 너무 갇혀져 있는 생각이 아닌가. 그리고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투자 금액이 늘어나거나 이러면 그분들도 많은 분들이 가치 투자 주고 또 넘어오실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걸로 제가 들었었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그 10년 세대가 바뀌는데요. 조금 이제 조금 결이 좀 둔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젊은 날에 빠릿빠릿하게 투자하면 투자 수익률을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을 계속 고공행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정말 빠릿빠릿하게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50살 때 살면 아마 죽을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캐나다의 피터 캔들이라는 사람이에요. 50대에 암으로 죽었어요. 진짜 책 보면 제가 가슴이 막 미어질 정도로 열심히 살더라고. 결국 죽어요. 그거를 그렇게 나이 먹었을 때까지 밀어붙이면 죽습니다. 이 투자 세계가 과로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투자 제대로 해서 수익 많이 내고 싶으면 시간만 많이 투자하면 돼요. 그럼 얼만큼? 잠잘 시간도 없어요. 기업을 다 보면 되잖아, 다. 근데 그렇게 하면 수익률은 높아지죠. 심지어 그렇게 공부하면 연 50%, 60%, 70%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면 나이 먹으면 죽어요. 진짜로. 그래서 일반인 투자자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조금 둔하게 투자해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니 투자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시되 사실 가치 투자 쪽을 자꾸 말씀드리고 편안한 투자를 말씀드리고 쉬운 투자를 말씀드리고 뻔한 투자 뭐 배당 투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가 하나가 그런 이유가 장기적으로 이게 살아남기 편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수익을 거둘 수 있고 그다음 속도 편한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해도 여러분 50억 100억 벌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언제 버느냐가 중요하죠. 젊었을 때 벌고 싶으니까. 그건 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1조를 갖고 있는 게 행복하냐. 10억이나 20억이나 30억이나 50억 갖고 그냥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사먹는 게 행복하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1조 벌 수도 있어요. 미친 듯이 하면. 미친 듯이 30년 파보면 됩니다. 뭐 현금으로 한 20억 정도 벌려면 어떻게 어느 정도? 그거는 웬만하시면 그건 한 20년 정도 투자하시면 저희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몇 천만 원 정도의 종잣돈으로 시작하시면 그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 불안한
떨어지는 장세 속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뭐요? 20년 좀 땡겨야 되겠다. 너무 늙으면 돈 아, 쓰기 좀 덜 벌면 되잖아. 그렇죠. 아니 사실은 저희들끼리 그냥 사적으로 얘기하면 주식시장에서 5% 10%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작년같이 떨어질 때 빼고 그거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때는 뭐 제끼지 뭐. 그 대신에 조금 좋을 때는 그거보다 2배 벌면 되니까 그럼 평균 잡아서 5% 10% 왜 못 벌겠어요. 뭐 그런 정도에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도 의미 있다고 봐요. 하긴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예. 거지. 그걸 내가 근데 그래서 어떤 삶을 원하느냐를 이제 물어보고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남을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 보면 굉장히 뭐요? 끝도 없죠. 진짜 끝도 없죠. 예. 정말 뭐 저 얘기로 하자면 처음에 이제 티소 네. 시계 샀을 때 네. PCR인가 PRC 200인가 그게 한 40만 원 정도. 네. 너무 행복하셨죠. 그래서 그 아직도 생각이 나요. 네. 이거 두 개를 사면 네. 껌판과 흰판 있는데 뒷이 더 되냐고. 네.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샀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죠. 뭐 네. 다른 시계. 그래서 나도 살면서 롤렉스 시계를 한번 차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해서 어느 시점이 돼서 그걸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는데 까대기 할 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등에 짐을 지고 물건을 실을 때 이놈의 시계가 거추장스럽더라고.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거 칠 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서 좋았는데 사보고 나니 네. 이 위에가 또 있더라고요. 이 위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위에는 넘사벽이니까 포기. 대신에 이 정도 샀던 거에서 만족하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뭐요? 시계를 사는 데 대한 욕심이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그 위로 올라갈 때는 좋았어요. 네. 이거 100만 원짜리, 그다음에 뭐 몇백만 원짜리 이런 시계를 살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걸 하고 야, 이게 짐은 집에 가면 손목은 왼쪽 손목에밖에 한 개밖에 못 차는데 시계는 뭐 서너 개 있으니 네. 양쪽에 다 차고 다니면 미친놈이라 그럴 거고 네. 이게 굳이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을 제 스스로 하고 나니 네. 이제 그 위에 시계를 누가 얘기해도 뭐 좋은 시계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어떤 걸 원하는지 그걸 빨리 깨닫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멈출 줄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 뭐 첫 번째는 내가 그거를 마음대로 유용하게 막 써야죠. 유용하게 막 쓰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걸 모시기 시작하면 나는 걔한테 진압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 물건한테 진압당한 거니까 그건 행복한 삶이 아닌 거죠. 물건의 노예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나는 내 존재가 내가 아닌 거죠. 소유물에 난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꼭 이상한 가방 놓고 옆에서 사진 찍는다거나 뭐 차 옆에서 사진 찍는다고. 아니 그게 그분의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내가 아직 덜 영그럽구나. 내가 아직 약하구나. 저는 인정해요. 네. 저는 제 스스로가 어느 시점이 돼서 네. 내가 많이 아직까지도 네. 모자라고 배워야 되는구라는 걸 인정을 하고 네. 그 어느 시점쯤에 이제 각도기님을 만나서 네.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네. 진짜 뭐 개같이 바라서 정신같이 정성같이 쓴다라는 그 얘기의 의미를 이제는 뭐요 네. 조금씩 이제 알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예전에도 얘기했겠지만 제가 정말로 신기한 게 사람이 제일 언제 행복하냐면 남을 기쁘게 할 때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해마을 분들에게 정말 소망하고 저도 그렇게 성장하고 싶고 그렇게 실천하고 싶고 아니면 중간에 저한테 꼭 그 조언을 해주시고 충고를 해주시고 따끔한 질책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서로가 좋아지는 이런 과정들을 조금씩 키워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헌신적으로 살지 마세요. 저 뭐 그렇게 사는 스타일은 아니신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게 헌신적으로까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종교인도 아닌데 뭐. 저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뭐 작년에 각도기님과 이제 좋은 곳에 기부를 네. 하는
맨날 생각만 하고 있다가 네.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했는데 올해도 작년에 우리가 연말에 했던 네. 그런 이야기를 실천할 수 있는 삶, 네. 그 정도의 삶을 살더라도 잘 살았다, 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조금 더 규모가 크고 조금 더 이 글로벌리하고 규모가 크다고 이거 큰일인데. 아니 글로벌리하고 그 다음에 ESG한 네, 그런 쪽으로 올해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또 오늘 각도기님과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얼마 전에 각도기님이 이제 전화 통화를 막 하시고 끊으셨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표정이어서 제가 이제 얼핏 여쭤봤는데 고객분께서 임플란트를 하셔야 된다고 돈을 조금 수익이 나는 돈 중에 임플란트를 한다고 돈을 좀 이렇게 찾을 수 있겠냐 그래서 당연하죠 이러면서 전화를 끊으시고 굉장히 기분 좋게 되게 좋은 일 한 사람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본인은 이럴 때 정말 보람 느낀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 저희들이 투자를 하면서 많은 돈도 벌고 싶고 또 멋진 삶도 살고 싶고 여유가 되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 뭐 저도 합니다. 저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옆에 사람을 조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삶, 좋은 시계를 찼을 때도 옆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으면 리어카도 밀어줄 수 있고 짐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이고요. 아마 이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